자, Characteristic of System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물리학 시간에 뭐 시스템, 바운더리, 그 다음에 서라운딩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배웠을 거예요. 그거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자, 시스템이라는 거는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어떠한 프로세스의 가상적인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탱크일 수도 있고 물탱크 안에 어떤 부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시스템이라는 거는 분석을 위해 우리가 고려하는 임의의 부분이나 혹은 모든 공정,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떠한 하우징에 의해서 딱 정해진 것도 있지만 우리가 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 바운더리라는 거는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시스템하고 그 시스템의 리밋, 그리고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어떤 프로세스를 이렇게 둘러싸는, 나누는 가상의 라인을 얘기를 해요. 물리학에서는 이렇게도 얘기를 해. 시스템과 서라운딩을 구분하는 바운더리 선이라고. 그리고 클로즈 시스템 같은 경우는 물질의 이동이 없는 시스템을 클로즈 시스템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밥솥 같은 거, 압력밥솥 같은 거 보면 압력밥솥에 처음에 물하고 밥하고 넣어가지고 딱 잠그죠. 잠그고 열을 가해주는데 이 열을 가해주는 밥을 하는 동안에 물이나 혹은 쌀이 다시 들어가진 않지. 그지? 라면 끓일 때도 마찬가지고 라면 끓이는 동안 뭐 물론 전기가 나가긴 하지만 전기 나가는 거를 무시한다 그러면 이 냄비 안에 물 넣고 라면 넣고 끓이는 동안에 그 끓이는 동안에는 뭔가 물질이 주고받는 게 없잖아. 그래서 말 그대로 베슬에서 그 베슬을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어떠한 그 반응이 일어나는 프로세스가 운전되는 시간 동안에 물질의 이동이 없는 거, 물질이 들어갔다 나가는 게 없는 거. 그래서 시스템 바운더리를 통해서 물질이 들어가고 나가고가 없는 거. 오픈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바운드를 통해서 물질의 이동이 있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클로즈 시스템은 이 물탱크 안에 물이 이만큼 차여져 있다 그러면 물이 더 이상 들어가는 것도 없고 나가는 것도 없는 거. 이거를 이제 클로즈 시스템, 닫힌 개라 그러지. 오픈 시스템 같은 경우는 혹은 플로우 시스템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물탱크 안에 어떠한 예를 들어서 100kg per H2O에 100kg per minut로 속도로 유량으로 물이 들어가고 100kg per minut의 속도로 물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같은 속도로 들어가서 같은 속도로 나오니까 속도가 아니지 유량이지 솔직히 얘기하면 유량이야. 100kg per minut로 들어가서 100kg per minut로 나오니까 누적되는 양은 결국 제로긴 한데 물질이 들어가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잖아. 그래서 이런 거를 오픈 시스템 혹은 플로우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스테디 스테이트 시스템, 스테디 스테이트 프로세스. 이 같은 경우는 속된 말로 어큐뮬레이션이 제로. 어큐뮬레이션이 제로. 어떠한 시스템에서 물질이나 특성이 시간 변화에 따라서 변화가 없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정상 상태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미지에도 나와 있지만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처음에 물이 1000kg이 있는데 100kg per minute로 물이 들어오고 100kg per minute로 빠져나가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들어간 만큼 빠져나오니까 여기에 1000kg 물은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시간 변화에 따라서 어떠한 변수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정상 상태로 그러고
물질의 양이나 프로퍼티의 변화가 시간 변화에 따라서 변화가 없을 때를 시간 변화에 따른 어떤 물질의 양이나 특성 변화가 없을 때를 정상 상태라 그래. 그래서 나는 이렇게 표현을 잘하는데 dt d something 이게 0일 때 결국 이거는 accumulation이 0이란 얘기야. 누적되는 양 이게 accumulation 제로일 때를 정상 상태다. 나중에 온도나 뭐 압력 같은 변화 같은 경우도 시간 변화에 따라 변할 수가 있어요. 그게 변하지가 않으면 정상 상태인데 변할 때가 있거든. 그런 거는 비정상 상태예요. 그 비정상 상태에 대한 예시는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거의 끝에 비정상 상태에 대한 시스템을 배울 때 잠깐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의 중간고사 그 다음에 거의 한 13주 차까지 배우는 거는 정상 상태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dt, d something이 제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something이 mass일 수 있고 온도일 수 있고 뭐 다른 것일 수도 있는데 물질 수지를 배울 때 죽어도 중간고사 내용까지는 이 dt, d something이 accumulation이 제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졸업을 하고 나서 어떤 케미컬 회사나 반도체 회사든 뭐 공정을 다루는 회사에 가면 어떤 프로세스가 운전되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대부분의 산업적인 프로세스가 공정이 노멀 컨디션에서 운전이 돼요. 인더스트리얼 프로세스는 대부분의 경우가 노멀 컨디션인데 이 노멀 컨디션이라는 게 완벽한 스테디 스테이트 정상 상태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운전하다 보면 오버슈팅도 있고 뭔가 변화가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완벽한 정상 상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랑은 좀 다르지만 그거를 이제 좀 커버할 만큼의 상태 이런 걸 노멀 컨디션이라 그러고 이런 거는 실제로 정확한 의미에서 스테디 스테이트는 아니지만 정상 상태 거동을 보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온도가 있잖아. 온도가 어떤 프로세스 온도가 정확하게 20도씨에서 운전돼야 되겠지만 여름은 조금 더 온도가 올라가지고 21도로 올라갔다가 겨울에는 좀 낮아져가지고 19.5도로 내려갔다 뭐 이런 식으로 운전되기도 하잖아. 근데 이게 큰 공정 측면에서 문제를 안 일으킨다고 했을 때 이거를 다 뭐라 그러냐 스테디 스테이트 비헤이비어로 그러니까 정상 상태 거동을 보인다고 그러고 좀 느슨한 의미에서의 스테디 스테이트를 슈도 스테디 스테이트, 쿼시 스테디 스테이트, 슈도 스테디 스테이트 이거를 한국어로 뭐라 그럴까요? 준정상 상태?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반응이 없는 시스템에서 일반 물질식 General Material Balance 식은 Accumulation은 T2에서의 총량 그리고 T1에서의 총량인데 총량을 뺀 건데 Accumulation이 0이라 그랬잖아. 이게 0이고 이게 0이야. 그지? 결국 그러면 어떻게 돼? 결국 T1에서 T2 사이에 인풋된 양 빼기 T1에서 T2 사이에 아웃풋된 양의 이거 뺀 게 0이란 얘기고 결국 어떠한 타임 인터벌 동안 들어온 게 결국 다 빠져나간다는 얘기지.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제너럴 멀티리얼 밸런스가 어큐뮬레이션 T1에서 T2 사이에 어큐뮬레이션 된 양은 T2에서 총량 빼기 T1에서의 총량인데 이거는 T1에서 T2 사이에 인풋된 양 총량, T1에서 T2 사이에 아웃풋된 총량, 그리고 T1에서 T2 사이에 제너레이션, 그 다음에 T1에서 T2 사이에 컨섬션인데
화학 반응이 없다고 생각을 했다면 이 제너레이션 컨섬션은 없어지고, 그리고 정상 상태다 그러면 이 부분이 다 0이니까 결국 T1에서 T2 사이에 들어온 거 총량이 T1에서 T2 사이에 나간 거 총량하고 동일하다는 얘기가 돼. 결국 들어온 게 다 나간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머티리얼 밸런스는 꼭 매스뿐만 아니라 몰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몰로도 표현할 수가 있다. 몰, 그리고 어떠한 보존되는 양의 텀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55.5kg 몰이 물이 있다 그러면 들어오는 속도가 5.5kg 몰 per minute로 들어오고 나가는 게 5.5kg 몰 per minute로 나간다고 했을 때 이건 또 정상 상태지. 같은 몰 유량만큼 들어와서 같은 몰 유량만큼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남아있는 물탱크에 남아있는 몰 수라는 것은 항상 동일하잖아. 그죠?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는 이거를 매스로 했죠. 매스 플로우 레이트. 그죠? 근데 몰 유량으로도 쓸 수 있다. 자, 비정상 상태의 unsteady state system or process. 비정상 상태 시스템이나 혹은 프로세스. 아까 정상 상태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죠. 근데 비정상 상태는 시간 변화에 따른 어떤 변화가 있는 경우, 시간 변화에 따른 어떤 변화가 dt분의 t 매스 변화가 있으면 비정상 상태인 거야. dt분의 시간 변화에 따른 dt분의 d 매스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정상 상태를 그랬는데, 시간 변화에 따른 어떤 변수 변화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이니셜 타임에서의 물량하고 파이널 타임에서의 물량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비정상 상태인 거지. 그래서 이런 거를 unsteady state process 혹은 transient process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초기에 1000kg의 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들어오는 거는 100kg per minute이고 나가는 거는 90kg per minute이야. 그러면 들어오는 거는 분당 100이고 나가는 거는 분당 90이라고. 근데 50분이 지났을 때 들어오는 거는 여전히 분당 100kg이고 나가는 거는 분당 50이니까 결국 이 들어오는 게 10kg이 더 많지. 10kg씩 50분을 더 10kg씩 쌓이는 게 50분이 지나니까 500kg이 50분 지나고 나서 500kg 더는 파이널 컨디션은 1500kg이 돼. 그래서 시간이 변화에 따라서 dt분의 d 매스 이게 0이 아니지. 얼마만큼 늘어났어? 1000에서 1500만큼 500kg만큼 늘어났잖아. 이런 거를 이제 비정상 상태라고 그러는 거야. Continuous process 같은 경우는 아까 flow process하고 동일합니다. Continuous process는 물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지속적으로 나가는 어떠한 방해도 없이 물질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래서 이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Continuous flow 시스템이고 하지만 비정상 상태지. 해분식 프로세스, 배치 프로세스, 이거는 이제 클로즈 시스템하고 비슷합니다. 클로즈 시스템이고 물질이 처음에 들어가 있는데 어떠한 물질이 처음에 픽스가 되어 있고 이게 이제 그 시간에 따라서 오퍼레이션 되는 거. 그래서 그 숲이나 뭐 라면 끓일 때 처음에 물하고 라면하고 뭐 숲하고 다 집어넣잖아. 다 집어넣어가지고 확 끓이지. 그런 동안에는 배치 시스템이라는 거지.
세미 배치 시스템. 세미 배치 같은 경우는 오픈 시스템인데 머티리얼이 처음에 있고 그 다음에 머티리얼이 중간에 들어가기도 하고 중간에 빠져나오기도 하는. 잘못 설명했어요. 세미 배치 프로세스는 오픈 시스템인데 처음에 물질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머티리얼이 프로세스 중에 이렇게 추가되긴 하지만 빠져나오지는 않는다. 이런 거를 세미 배치 시스템이라 그래요. 반해분식 공정이라 그러지. 자, 한 개 이상의 컴포넌트가 있을 때 시스템의 물질 수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실제 리얼 시스템에서는 원 컴포넌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멀티 컴포넌트를 믹스처예요. 멀티 컴포넌트 믹스처가 되게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바닷물 같은 경우도 그 소금하고 물하고 여러 가지 또 성분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어떠한 반응기 내에서도 솔벤트뿐만 아니라 반응물이 여러 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컴포넌트 시스템을 다성분계 시스템을 우리가 해석하려면 한 개 이상의 물질 수지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물질 수지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토탈 밸런스, 토탈 매스 밸런스에 대한 거를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각각의 컴포넌트에 따라서 머티리얼 밸런스식을 또 세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1000kg의 물탱크 안에 물하고 설탕, 수크로스가 매스 프랙션이 5대 5인 그러니까 50%대 50%인 용액을 100kg per minute로 이렇게 인풋을 넣어주고 인트로덕션 해주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똑같이 100kg per minute로 나오는데 이때 컴포넌트가 물하고 수크로스 이렇게 나오겠죠. 보면 알겠지만 100kg per minute로 들어갔다 100kg per minute로 나오니까 이거는 정상 상태고 그죠? 시간이 물론 시간이 길다고 했을 때 그리고 H2O 0.5% 50% 매스 프랙션이 0.5니까 수크로스 0.5 그 다음에 H2O 수크로스 이렇게 빠져나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때 우리가 두 가지 성분 물 그 다음에 설탕 이 시스템에 대해서 밸런스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 밸런스식 세울 때 물에 대한 밸런스식 그 다음에 수크로스에 대한 밸런스식 그 다음에 토탈 물과 수크로스에 대한 밸런스식을 다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있잖아.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양론을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배우고 있었어.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소금물 문제. 소금물. 예를 들어서 뭐 영희가 30%의 소금물 100g을 철수가 가진 소금물 50g per 50%의 소금물하고 섞어서 몇 g을 만들었습니다. 이 농도는 얼마가 될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영희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몇 킬로미터 per hour 속도로 걸어가고 철수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몇 킬로미터 per hour로 걸어가는데 언제 만날까요? 뭐 이런 거. 이런 게 실제로 다 양론 문제거든. 학원 양론 문제예요. 우리가 그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의 경우는 그래서 소금물 문제. 그래서 우리 와이프도 소금물 문제 되게 싫어했대. 소금물 문제에서 수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소금물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양론 문제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워낙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누워서 진짜 떡 먹힐 거야. 자, 또 다른 예시 한번 봅시다. 우선 이 반응기를 보면 피더 1이 있잖아. 9,000kg per hour 속도로
NaOH가 매스 프랙션이 5%, 물이 95%야. 그리고 피더2가 1000kg/h인데 이때는 이제 NaOH가 50%, 물이 50% 이렇게 들어간대. 그러면 이게 잘 섞여가지고 나오는 거 프로덕트는 1000kg/h 속도로 나올 때 이때 NaOH하고 H2O의 프랙션이 어떻게 될까? 농도가 어떻게 될까? 이게 결국 소금물이잖아. 소금물 문제. 소금이 뭐 피드 1으로 뭐 5% 소금물이 얼마 들어갈 때 얼마 들어가고 피드 2가 1000kg/h로 농도가 얼마 들어갈 때 프로덕트는 얼마가 될까요? 뭐 이거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소금물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풀어볼게. 우선 그 1000kg/h 9000kg/h의 피드 1, F1을 피드라고 그럽시다. 9000이고 그 다음에 피드 2가 1000kg/h니까 1000kg/h고 그리고 나가는 거는 1000하고 9000하고 밸런스가 맞아야 되니까 많이겠지. 그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9000에 5%니까 9000 곱하기 0.05 하면 450kg NaOH가. 그리고 물은 나머지겠지. 8550kg. 그리고 F2 1000kg/h 속도로 1000인데 이쪽에 50대 50이 50%가 NaOH하고 물이야. 그러면 결국 NaOH도 들어간 양만큼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물도 들어간 양만큼 나와야 되니까 물은 얼마야? 물은 8550 플러스 500 하니까 9050. 그 다음에 NaOH는 450 더하기 500 하니까 950 이렇게 되죠. 결국은 이 토탈 밸런스 혹은 NaOH 밸런스, H2O 밸런스가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몰수로도 나타낼 수가 있어. 몰. 이거는 매스로 나타낸 밸런스시고 몰로 나타내면 NaOH는 처음에 450kg인데 분자량이 40이니까 11.25. 그 다음에 H2O는 8550인데 18이니까 분자량이 475.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 F2는 처음에 NaOH 500kg인데 분자량 40으로 나누면 12.5. 그 다음에 물도 500kg만 있었는데 분자량 18로 나누면 27.78.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40.28 몰수. 플로어아웃은 950kg NaOH를 40으로 나누면 23.75. 그리고 물 9050을 18로 나누면 502.78. 그래서 536.53 이렇게 되고 결국 토탈 밸런스 몰수 합, NaOH 몰수 합, H2 몰수 합이 다 동일하죠. 결국 이제 토탈 밸런스 컴포넌트 밸런스 이걸 다 세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예제 하나를 풀어봅시다. DNA 리커버리 효율 문제. 셀이나 티슈에서 DNA를 리커버하는, 그러니까 해소하는 프로세스 개발 중에 원료로 20 마이크로그램 퓨어 DNA가 500 마이크로그램 물에 섞여져 있고 이걸 프로세스에 의해서 얼마만큼 해소하냐면 12 마이크로그램 만큼 해소를 한대요. 그래서 이만큼의 물하고 DNA의 혼합물이 클리닝하고 드라이하고 뭐 프리시피테이션 한 다음에 프리시피테이션 한 용액을 용액에부터 클리닝하고 드라이하고 뭐 프리시피테이션 한 다음에 남은 용액이 12 마이크로그램 DNA 정도 된대요.
그러면 결국 로스가 얼마인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풀 때는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문제를 잘 읽고 그림을 그려야 돼.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고 20 마이크로그램, 20 마이크로그램, 그 다음에 500 마이크로그램 DNA가 들어가서 퓨어한 DNA가 12 마이크로그램 만들어지고 나머지 DNA하고 솔루션이 나오겠죠. 그러면 인풋은 DNA에 관련한 밸런스식을 세우면 20 마이크로그램 DNA라는 거는 결국 아웃풋은 이거 이 두 개지. 인풋은 얘고 아웃풋은 이 두 개니까 12 마이크로그램 DNA하고 여기에 X에 마이크로그램 DNA가 있지. 그러면 이게 X가 지금 8 마이크로그램 되는 거죠. 8 마이크로그램. 그래서 결국 20 마이크로그램 중에 로스가 얼마라고? 40%지. 그러면 여기에 이제 솔루션은 얼마가 될까? 솔루션은 여기는 퓨어한 DNA는 물은 없다고 그랬으니까 H2O는 없으니까 결국 500 마이크로그램의 워러가 여기에 500 마이크로그램의 워러 그대로 있겠죠. 그죠? 이렇게 물 밸런스도 세울 수 있다. 자, 원심 분리기를 이용한 세포의 농축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예제 3.4 원심 분리기 이용 세포의 농축화. 원심 분리기는 다들 알다시피 원심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0.1에서 100 마이크로 사이의 입자를 0.1에서 100 마이크로미터의 크기를 가지는 입자를 그 분리하는 장치예요. 이 원심 분리로부터 이스트 셀을 그 농축시키고 분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브로스 피드에 1000리터 퍼 아워로 원심 분리기에 이제 공급이 되고 이때 셀의 농도가 500mg 퍼 리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1000리터 퍼 아워로 원심 분리기에 이렇게 공급이 되고 그때 셀의 농도는 500mg 퍼 리터. 그리고 이제 프로덕트를 봤더니 프로덕트는 50%가 웨이트 퍼센트로 50%가 그 셀이라 그래. 그러면 여기 보면 1000리터 퍼 아워에 500mg 퍼 셀인데 여기에 50%가 셀이니까 물 반, 셀 반이니까 훨씬 더 농축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셀이 거의 없는 셀 프리 디스차지로 배출이 되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셀이 0이야. 물만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리고 이때 피드 용액의 덴시티는 1g per 세제곱센티미터라고 하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결국 이 셀 프리 디스차지, 셀이 없는 디스차지의 양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밸런스식을 두 개를 세울 수 있겠죠. 첫 번째가 뭐냐면, 셀 밸런스하고 두 번째가 유체, 용액에 대한 밸런스. 그러면 셀 밸런스는 세워보면 셀은 여기하고 여기만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여기는 셀 프리니까 여기는 셀 프리니까 셀 프리 디스차지니까 셀이 없는 거지. 자, 그러면 인풋 우선 베이시스를 1시간이라고 잡고 그럼 1시간 동안 1000리터의 피드가 들어가고 그쪽에 1리터 피드당 500mg의 그 셀이 있으니까 그리고 셀 1000mg은 1g이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피드가 없어지고 미리그램 없어지고 인풋 때는 셀의 양이 그람수로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총량을 P라고 했을 때 1g P 중에 50%가 셀이라고 그랬으니까 1g P 중에 0.5g 셀이 1g 중에 0.5g이 셀이고
그 중에 전체가 Pg이니까 P를 구하면 1000g이 되죠. 1000g. 그죠? 그리고 플루이드 밸런스를 한번 세워봅시다. 플루이드는 1시간에 1000리터 들어가고 1리터는 세제곱센티미터고 그 다음에 1cm 삼성은 1g이니까 왜? 이것 때문에 그렇죠. density. density가 1g per 1세제곱센티미터고 여기에 이제 1000g의 P에 1g 중에 플루이드가 0.5g 있고 그 다음에 여기 D 플루이드가 있고 그러면 D를 구할 수가 있죠. P가 아까 1000g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결국 T는 10의 6승 마이너스 500g 플루이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가솔린 블렌딩에 대한 물지수 지식. 문제를 쭉 읽어보면 우선 여러분들이 89옥탄가를 가지는 가솔린, 프리미엄 가솔린을 갤런당 2.987 US 달러를 살 수가 있다 그래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93옥탄 슈프리엄 가솔린이 3.137 퍼 갤런이고 87옥탄 레귤러 가솔린이 2.837 US 달러 퍼 갤런이야.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93% 옥탄가하고 87%하고 적절히 섞어가지고 하면 89옥탄 가솔린이 나오는데 89옥탄 가솔린만큼의 옥탄가 기준으로 89옥탄 가솔린만큼 나오는데 그냥 이거를 1리터 사는 게 나을까 아니면 얘하고 섞어서 1리터를 만드는 게 나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선 87 어느 게 더 경제적인가를 따지는 문제인데 87옥탄가를 X갤런 산다 그러고 93옥탄가 Y갤런을 산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89옥탄가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베이시스를 1갤런 퍼 89옥탄 가솔린이라고 생각하면 가솔린 밸런스를 세우면 X 플러스 Y 갤런은 1갤런이 될 거고 옥탄가 밸런스를 세우면 결국 1갤런 89옥탄가이고 그리고 인풋은 여기 87이야 미안 87입니다. 오타가 있었네요. 87옥탄가를 X갤런 사고 93옥탄가를 Y갤런 사. 그래서 이 두 개를 풀면 X는 3분의 2갤런, Y는 3분의 1갤런. 그러니까 87옥탄가를 3분의 2갤런 넣고 93옥탄가를 3분의 1갤런 넣으면 된다는 거지. 89옥탄가 1갤런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 87옥탄가는 2.837이고 93옥탄가는 3.137이니까 총 가격이 3분의 2 곱하기 2.837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3.137 하면 2.936 US 달러야. 그러면 1리터당 1리터가 아니고 1갤런당 원래 89옥탄가 쓰면 2.987이 필요한데 2.936 하니까 훨씬 더 경제적이죠. 그죠?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 계산해도 돼. 우리가 원하는 거를 어떠한 시스템, 믹싱하는 챔버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 87옥탄가 X갤런 그리고 93옥탄가 Y갤런 나오는 거는 89옥탄가 1갤런 그러면 결국 이것도 물질수지 똑같이 쓸 수 있죠. X 플러스 Y는 1갤런이고 옥탄가 87 곱하기 X 94 곱하기 Y갤런은 89 곱하기 1 결국 이 밸런스랑 동일한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인풋이라고 하는 거지. 인풋. 이걸 아웃풋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렇게도 풀 수가 있습니다.